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퇴직한 what's 이후에는 참 여러 가지를 한다. 뭐 수입 발생되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한 게 2년이 조금 넘었죠. 2019년 말에 퇴직했으니까. 먼저 주에는 쇼핑몰을 오픈을 해놨고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라이브 커머스의 채널도 이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고, 가끔 이제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입 발생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도 심하고 또 수입이 뭐 크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근래에 보면 퇴직한 이후에 같이 퇴직한 분 중에서 공인중개사 창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분, 6분 정도가 공인중개사를 시험 본 사람 중에서는 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 합격률을 보면 상당히 시험 합격률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합격하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시험 합격률을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2021년에서 보게 되면은 합격률이 29% 나와 있는데 2차 시험 본 대비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을 보게 되면 27%, 그리고 2021년이 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접수 인원 대비 1차 응시자가 한 반 정도가 이제 1차 응시를 하는 것 같고요. 반 정도가 2차 응시를 하는 것 같고, 2차 응시에서 한 27%, 30% 정도가 합격하는 걸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총 접수자가 한 39만 9,900,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가 시험을 접수를 해서 18만 6천, 한 20만 명 정도, 한 반 정도가 1차 응시를 하고, 그 18만 명 중에서 2차 응시자가 9만 명이니까 거기서 한 반 정도가 2차 응시를 하고,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합격을 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2021년도입니다. 연령대를 보게 되면 30대, 40대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50대, 60대도 이제 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률을 보게 되면 20대, 30대, 40대 쭉 나와 있는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총 접수건 대비로 보면 합격률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에 평균치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이 어떤 건가를 다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교시, 1차 1교시, 2차 1교시, 2교시. 그래서 1차 1교시에 부동산 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그래서 총 80문항을 100분 안에 봐야 되고요. 2차가 1교시, 2교시로 나눠지는데 1교시에 80문항, 2교시에 40문항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을 1교시에 100분의 시험에 시간에 봐야 되고 2교시가 40문항, 부동산 공시 법령 및 부동산 세법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50분 시간 내에 40문항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9만 개 정도가 이제 사무실이 있었고, 2016년, 17년에서 2019년도가 10만 6천 개의 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을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우리가 시험을 봐서 이제 사무실을 내는 거죠. 예, 그리고 중개인이 이제 3천인데 중개인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안 보고 우리가 복덕방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중개인입니다. 예, 그분들은 사무실을 폐업을 했다 다시 개업을 한다 안 되고요. 그분들은 그 전에 개업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는 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줄고 있는 상태죠. 그분들이 폐업했다 다시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개인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만 6,699 상당히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거가 뭐 거래량이 좀씩 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창업하고 폐업을 한번 보게 되면 전체 창업한 거가 2018년도에는 1,600개가 이제 창업을 해서 폐업이 1,400개. 그래서 2021년도에는 1,584개가 창업을 하고 1,027개가 폐업을 하고, 그래서 창업하는 거하고 폐업하는 거하고 봤을 때 창업이 많고 폐업이 좀 작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물론 이제 거래량도 늘기 때문에 뭐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수입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뭐 한 10% 정도가 이제 뭐 7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는 수입이 잘 되는 거고 하위 몇 프로는 뭐 힘든 거고, 어느 비즈니스든지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 상위에 들어가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는 현상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하위는 수입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공인중개사를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도 한번 생각해서 창업하면 조금 연세가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우선 공인중개사 하는 분을 인터뷰를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인터뷰 촬영한 분이 있는데요. 여성분인데 그분은 공인중개사 인터넷 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그분께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분은 교육도 하고 경험도 많고 오랫동안 했던 분이고, 오늘 인터뷰하는 분은 퇴직해서 편의점을 하다가 공인중개사를 창업을 한 분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게 편의점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오픈을 한 게 시험 합격하고 한 5, 6개월 만에 이제 오픈을 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분 인터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홈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민규입니다. 예, 근데 사업 아이템을 바꿨어요? 그 편의점에서 좀 더 확장 개념으로 상가를 직접 중개하고 싶어서 부동산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합격하는 비결은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일단은 본인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머리나 과거의 경력보다는 자기의 의지랑 자기 나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예전만치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머리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의 시간을 배려를 해서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합격한 이후에 정말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도전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합격을 했는데 장롱면허로 있다고 하면 투자하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